네,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진짜 토론쇼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왜 저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느냐? 이분들은 바로 NSTV 동아리를 대표해서 이 자리에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답하시기 어려울 만큼 고민되는 밸런스들 문제를 가지고 열띤 토론을 하게 됩니다. 질문들을 듣고 여러분들은 둘 중 하나를 고르시고 저와 카메라 감독 네 분을 설득하시면 되는 아주 간단한 게임입니다. 여기서 설득을 성공한 팀에게는 1점씩 점수가 부여되는데요. 질문을 듣고 어떤 쪽에 서서 주장을 펼칠 건지 팻말로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점수가 낮은 분은 벌칙을 수행하게 됩니다. 벌칙은 바로 코스프레하고 영상 찍기입니다. 자, 이제 토론을 진행하기 전 출연자분들의 자기소개와 예열 논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멀티과 24학번 오종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멀티과 24학번 최수빈입니다. 저는 멀티과 이사학번 윤서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멀티과 2호학번 이민수입니다. 저는 광고홍보학과 21학번 박원빈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친구가 가능하다 vs 불가능하다. 이건 뭐 불가능이라고 저도. 봅니다. 될 수 없습니다.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와. 제가 먼저 이게 여사친 그 사친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속에서 가짜 사친과 찐 사친이 나눠져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나 이제 연애하니까 연애 좀 집중해야겠다. 이제 연락 좀 덜 해야겠다 했을 때 이제 피할 수 있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제 연락을 뚝 끊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사친 남사친은 존재가 가능하다. 그저 그냥 가짜 남사친 여사친이 있을 뿐. 저는 왜 안 되냐고 생각을 하냐면 이건 100% 양 둘 중에 한 명은 호감이 있어서 연락을 계속 지속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학창 시절 때부터 친구들이 조금 주위에 두루두루 있어서 남자 여자 할 것 가림 없이 다 친구가 있었는데 그중에 여사친들 존재할 수 있죠 당연히. 저 같은 경우 여사친들 굉장히 있었습니다. 다만 연락을 안 할 뿐. 마지막으로 연락할 때가 한 3년 전인가 이제 그런 경우에는 충분히 이제 사친으로 존재할 수 있다. 다만 아까 말씀한 것처럼 약간 위장이 조금 존재해서 살짝 좀 지르를 밟을 가능성이 조금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결국에는 사친이란 건 있을 수밖에 없다. 근데 3년 동안 이제 연락을 막 가끔 한다 했는데 그게 친구입니까? 맞습니다. 이게 친구의 우정이라고 이야기는 조금 그냥 그냥 아예 그냥 모르는 사람이 가끔 이모티콘 띡 보내고 끝 약간 이런 느낌으로도 갈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중요한 거는 밤과 술이 있는 한 남녀 둘이 성립이 안 돼요. 네. 사람은 이성의 동물이잖아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친구랑 이성을 구별할 수 있으니까 친구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걸 구별 못한다고 하면은 그냥 동물의 왕국이죠. 그럼 우리 동물이다. 그건 아니고. 짐승이다. 그러면은 두 번째 예열 질문으로 바로 드릴 텐데요. 썸을 타는 적정 기간은 썸 타는 기간에 스킨십 어디까지 가능한가? 적정 기간 저는 리미트 3개월이라 봅니다. 오. 3개월이면 사귀는 3개월? 거예요? 그러니까 3개월 동안에 이제 서로의 마음을 최대한 이제 확인해 보면서 그 이상을 넘기면 어장이다.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저는 연애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는 썸을 6개월 정도는 타야 되지 않나. 그럼 거의 연애 아니에요? 왜냐면은 썸이 좀 더 설레잖아요. 이게 근데 그러면 오히려 상대방은 어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계속 만나긴 하는데 사귀자고 말은 안 하지? 이러면서. 그리고 썸을 타면 아무래도 그 감정의 롤러코스터가 좀 심해가지고 6개월까지 못 가요. 그 전에 지쳐가지고 이제 썸 몇 개월 사실? 저는 길어도 한 달. 저는 짧으면 근데 진짜 일주일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그래 봤는데. 파격적이시네. 근데 물론 결과가 썩 좋지는 못하겠는데 그래서 그래 안정적으로는 한 3주 정도는 그래도 가야 되지 않나. 저도 생각하기에 아까 말씀드리려 했었는데 저도 딱 3주까지가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썸이라는 건 이제 이 사람을 알아간다기보다는 살짝 친밀감을 형성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는 데 집중을 한다 저는 생각을 해서 이제 이 사람을 더 알아가야지 이 사람과 좀 더 어떻게 발전을 해봐야지라고 생각이 들 때 그때가 이제 고백 타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전까지 좀 이제 같이 걷다가 손 좀 스치거나 해가지고 뭐 입에 뭐 넣어준다거나 이런 썸 단계는 저도 안 해봤자 한 3주? 그래서 다들 막 1주는 너무 성급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딱 3주? 스킨십은 어디까지 가능하십니까? 손 잡는 것까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손잡고 포옹하는 것까지. 포옹까지. 아 포옹은 할 수 있지 않나요? 아니, 여기는 6개월 이상 성장했으니까 6개월 이상이면 6개월이면 할만하지. 요즘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사귀기 전에 키스부터 하고 들어간 사람. 사실 이제 그런 사람들은 오래 못 가요. 그런 혹시 사람들. 경험담이세요? 아니요. 근데 뭐 개개인마다 차이가 좀 있을 뿐 뭐 그러신 분들 뭐 그러신 대로 뭐 잘하시겠지만 저는 이제 거기까지 나갈 볼 이제 야수의 심장이 아니라 참새의 심장이 아니기 때문에 손까지만 저는 적당하다 생각합니다. 만약에 상대가 다가왔어 먼저. 어떻게 해요? 입술을 막 입술을 내밀어. 3주 전에? 썸 타고 있는. 썸 타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럼 거부하실 건가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잘 들었습니다. 이제 점점 입이 좀 풀리시나요? 네. 네. 아, 좀 풀린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본 토론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밸런스 게임입니다. 와. 애인이 이성 직장 동료를 퇴근길에 차 태워주는 행동 된다 vs 안 된다. 아, 저 그만 봐도 빡치는데. 아 이건 된다. 먼저 된다 의견을 들어보는 걸로 하죠. 이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자, 회사에서부터 집까지 가는 길입니다. 근데 여기 상황에서 직장 동료가 이 동선 안에 있다면 괜찮습니다. 근데 굳이? 그러니까 해야 굳이 될까요? 대중교통이 있는데 굳이? 저는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만약 살짝 변수가 발생해서 회사에서 백을 친 다음에 이제 이 정도면 직장을 데려다 주고 다시 온다고 하면은 돈을 받지 않는 이상 그거는 싫다고 말을 할 텐데 이제 거기까지 고려하지 않고서 먼저 이성 직장 동료로 퇴근길에 차를 태워준다면 집 가는 길에 내려준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 정도면 괜찮다 생각을 해요.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가는 길에 동선이 겹칠 때는 사실 그 누가 태워달라 했을 때 거절할 명분도 찾기가 좀 힘들어요. 옆에서 나 거기까지 가는데 나 좀 태워주면 안 돼 이러는데 옆에 근데 좀 일하는 게 사실 회사 안에서는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어쩔 수 없이 태워줘야 되는 경우가 또 있어. 만약에 상사라고 그러면 또 저는 가능하다 생각을 해요. 맞아요. 이게 직장의 연장선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무엇보다 그냥 안 데려줬을 때의 리스크보다 차라리 그냥 가는 길에 내려다 주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 이러고 이제 유럽이까지 봐주면 개꿀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차를 태워다 준다는 행동이 어떻게 이렇게 단편적으로 봤을 때는 나쁜 행동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연인이 만약 이 일로 인해서 이상한 짓을 한다 이러면은 글을 넘겼던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내려다 주는 건 전 괜찮다 생각을 합니다. 가는 길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운전하는데 옆에서 운전대에서 어머. 그리고 게다가 이 상황은 뭐 상사라고 쳐도 아무래도 이성끼리 단 둘이 있는 건데 그리고 그 차 안은 얼마나 좁습니까? 좁은데 이성끼리 그 공간에 둘이 있는다? 아 이건 저는 제 애인이 만약 그런다고 하면 용납할 수 없습니다. 회사 밖에서까지 이런 걸 생각을 하시는지 아무리 상사와의 그 뒤에 리스크가 크다고 해도 애인이 우선 아닙니까? 1순위 아닙니까 애인이? 상사가 1순위입니까? 이게 애인이 우선순위긴 하지만 누가 뭐 과장님이 나 거기까지 가나 한번 태워주라 했는데 제가 근데 여자친구가 있어가지고 이러면 사실 이게 남들 보고 꼴불견이에요. 그 다음날 과장님의 시선이 갑자기 안 좋아지실 수도 있어요. 아니 꼭 애인이 있어서라고 말하는 것보단 다른 이유를 생각을 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완전 뭐 이쪽에 사는데 이렇게 사는 곳이 다르면 이제 그게 명분이 될 수는 있겠죠. 근데 가는 길에 겹치는 거면은 이제 명분이 생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이제 뭐 차 안이 좁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단순히 차를 태워준다 해서 막 갑자기 이제 에이 미스김 이래버리면 이거는 글을 넘겼던 거고 그냥 미련 없이 글을 넘겼구나 라고 이렇게 보여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카메라 감독님들은 어떤 쪽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었는지 안 된다. 말씀해주세요. 안 된다. 안 된다.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합리적이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된다 쪽. 아 안 된다.
한 표. 그리고 된다 승리로. 다음 밸런스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백할 때 더 설레는 상황은? 첫 번째, 늦은 밤 별 보러 가자고 불러내는 썸녀 혹은 썸남 vs 술의 힘을 빌려 밤에 얼굴 보고 솔직한 마음을 고백하는 썸녀 혹은 썸남. 일단 상황 자체가 너무 로맨틱하지 않습니까? 늦은 밤 별 보러 가자고 불러내는 썸남 썸녀입니다. 술 마시고 고백하는 것 좀 깬다 생각합니다. 분위기가 주는 로맨틱 설렘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용기가 좀 났어요. 왜냐면은 별을 보러 가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별 보러 가면 뭐 있습니까? 그냥 집에 누워 있으면 되는데. 그래도 같이 나오자, 만나자, 얼굴 한번 보자 이 뜻이잖아요. 근데 후자는 살짝 용기가 좀 부족했어. 용기가 부족해가지고 딱 술을 마셔 딱 불러내는 거예요 이제. 아 나 진짜 너 많이 좋아했는데 내 용기가 안 나서 이렇게밖에 못하겠다. 좀 보고 싶은데 나올 수 있어? 근데 이게 꽈라서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모르죠.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술이 별로 밤에 얼굴 보고 솔직한 마음을 고백하기 위해서 일단 불러냈잖아요. 말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서 있고 말은 할 수 있는 상태에서 불러냈는데 용기가 없음에도 날 보기 위해서 한번 불러냈고 거기서 노력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아. 그게 술의 힘을 빌린 거잖아요. 술의 힘이 없었다? 고백을 안 했을 겁니다. 이건 분명. 아니죠. 못했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맨정신에는 내가 지금 이 내 감정을 쏟아낼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든 술의 힘이라도 빌려서라도 얘기를 해야겠다는 이 상황이 얼마나 설레요. 설레지 않고 너무 찌질하다고 네. 생각해요. 굳이 진짜. 내가 이 말을 하지 못할 용기 자체가 없다는 것 자체가 그냥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쵸.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당장 못하겠으니까 말을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술을 빌리는 거잖아요. 왜 굳이 술을 빌려? 그냥 말하면 되는 거잖아. 그죠? 아니 말을- 맨정신에 못하겠으니까. 그러니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말을 했어요.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별을 보자 말을 했을 텐데 말을 못하는 사람이니까 술을 마셔보자, 술의 힘을 살짝이라도 빌려보자지. 오늘 고백이나 갈겨야겠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귀여워 보이잖아요. 전자는 분위기까지 잡았어요. 네. 분위기와 이제 불러냄까지 이제 다 잡아냈기 때문에 두 개를 잡았지만 쟤는 혼자 떨어진 상태에서 좋아한다. 이게 뭡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리고 여기에 나온 그 A 질문은 좀 만나서 어디를 별 보러 가자고 해서 만나서 어디를 가겠다는 게 아니라 별 보러 가자고 연락을 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이제 분위기를 잡아서 이제 해보겠다라고 이제 시동을 거는 게 전자부. 이게 더 설레는 거 아닙니까? 이제 시동 들어갔구나. 이제 엑셀 밟아야지 하는 게 A. B는 그냥 밟아. B 설레는 걸로 따지자면 A가 맞지 않나. 그죠. 설레는데 갑자기 이게 훅 들어온다? 이게 설렘이 아니죠 이건. 사실 그리고 그 어느 정도 찌질한 맛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누가 찌질한 걸 설레합니까? 저 좋아합니다. 약간 그 꼬깃꼬깃한 그런 상황이 귀여워 보여요. 예, 전 그랬어요. 그래요 저는. 경험담이었어요. 경험담으로 들어가신 분이시니까. 네, 그럼 여기까지 들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카메라 감독님은 어떤 쪽의 주장이 더 설득력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설레야 돼요 설레는. 설레지. 설레는. 이게 왜 안 설레? 이걸 왜 고민해? 어떻게 취중국이 설레는 거야? 그냥 찌질한 거 받아주는 거지. 진심일 것 같아? 진심이지 왜? 저는 A요. 저도 A요. 저도 A요. 그래. 분위기는 무색입니다. 분위기가 있어야 돼. 그럼 다음 밸런스 질문 드리겠습니다. 둘 중에 더 화나는 상황은 이성 친구와 1박 2일 여행 가는 A vs 전 애인과 밤새 술 마시는 A. 말하면 아까 밸런스 질문과 저는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치중 고백 굉장히 설렌다고 했죠. 마지막 후자에 전 애인과 밤새 술 마시는 전 애인이에요, 전 애인? 그러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어? 네? 어이? 술 마시면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분위기 잡고 그 찌질한 모습 보이면서 고백을 갈겨버리. 이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상황이 화나죠. 화나는 게 맞죠. 근데 맞죠. 그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제 전 애인과 이제 만나게 되면은 그 시간이 지나서 이 사람한테 화냈던 거는 좀 누그러질 수 있어도 그 사람한테 받았던 상처는 누그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얼굴을 직접 대면한 상황이어도 마음속에 이제 상처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의 경우는 그런 상처가 없어요. 이쪽에서는 마이너스로 시작해서 점점 올라가는 건데 여기서는 0 혹은 플러스에서 시작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둘 다 화나긴 하지만 이성 친구랑 1박 2일 여행 가는 게 훨씬 더 화나는 상황이다. 그리고 여행 가서도 술 마실 거예요. 어차피 둘이. 제 친구의 경험담을 말씀해 드릴게요. 제 친구가 20살 때, 갓 20살 때 엄마 아빠 몰래 이성 친구와 단 둘이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1박 2일로. 하지만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게 사실 근데 드문 경우에 술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전 애인과 밤새 술 마셔. 아까 치중 진담처럼, 치중 고백처럼 갑자기 고백 다시 갈겨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무엇보다 이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전 애인이랑은 이미 사귀었었고 뭐 그렇던 사이입니다. 근데 이성 친구는 단순히 말해서 그냥 뭐 이성 친구 거의 이상형으로 생각했을 때 더 스트레스 받고 지금 저 상황으로 봤을 때 전 애인과 함께 밤새 술을 마신다? 어떻게 보면 저것도 1박 2일이에요. 전 애인과는 써던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관계가 형성되어 있던 사람과 이 관계가 다시 새롭게 발전될 가능성은 없지만 전 애인과 밤새 술을 마시면서 이제 이 사이에 무언가 또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여기까지 들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카메라 감독님들은 어떤 쪽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었는지 말씀해주세요. 저는 X 전 애인이요. 아 진짜 전금 오로 하겠습니다. 저도 여기 여행. 이럴 수가. 그럼 다음 밸런스 질문 가보도록 할 텐데요. 육체적 바람 vs 정신적 바람. 먼저 말하자면 정신적 바람은 그냥 단순히 어떻게 보면 갱생의 여자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행해진 게 있잖아요. 뭐 서로 잡는다던가 뭐 서로 껴안다던가. 예. 근데 이제 정신적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사람 좀 끌리네, 이 사람 좀 보고 싶네, 좀 관심이 가네. 근데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차단이 가능하다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정신적으로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보고 싶네, 뭐 이제 좀 새롭게 좀 이 사람 좀 기대해 볼까 이렇게까지 생각이 들을 수 있어요. 뭐 좋아하는 것 같다 이렇게까지. 근데 육체적 바람은 실제로 행하는 데 결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참을 수 없는 바람은 이 파란색 육체적 바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육체적 바람은 술을 마실 때 많이 일어나거든요. 약간 진짜 많이 봐줘가지고 아 얘가 술김에 한번 실수했구나 이렇게 넘어가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진짜 넓게 보자면. 근데 정신적 바람은 이제 나보다 이 사람이랑 더 잘 통한다고 생각을 한다는 그 사실 자체가 너무 배신감이 들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저 정신적 바람은 의심에 가깝단 말이에요. 약간 아 지금 정말 딴 생각하나 약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육체적 바람은 100% 팩트 확신 결정된 이미 그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하는 거 받아줘. 육체적 바람이 났다는 거는 정신적으로 이미 바람이 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참고 없어요. 그러니까 정신이 먼저예요. 어쨌든 뭐가 됐든 정신적이 먼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간 거죠. 그럼 여기까지 들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카메라 감독님들은 어떤 쪽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었는지 말씀해주세요. 미안해, 내가 미안해. 딱 밀어. 미안해. 나도 밀게, 나도 밀게. 전 A를 선택하겠습니다. 저도 A를 선택. 저도 A. 그렇지. 자, 다음 질문입니다. 한 명과 꼭 연애를 해야 한다면 연애 경험이 많은 연애 고수 vs 연애 경험이 없는 모태솔로. 셋만에 들어주세요. 셋만에 들어주세요. 아, 저 고민 좀. 제가 고민 좀 할게요. 오 마이 갓. 연애 경험이 많고 안 해본 게 없는 연애 고수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법을 먼저 배웠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냥 굳이 다시 코딩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말을 안 해도 알아서 잘해주고 뭐 물론 표현을 해서 더 잘해준다면 좋겠지만 굳이 내가 신경 쓰지 못했던 세심한 부분이라도 먼저 챙겨준다거나 뭐 이렇게 리드를 한다거나 뭐 센스 있는 모습들 전부 해준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모태솔로 같은 경우 전 이제 왜 저를? 아니 뒤로 본 거예요. 경험이 없어서 모든 게 다 처음에 못했어요. 물론 경험이 없어서 못 만난 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완성된 캐릭터가 더 좋지 않을까요?
보통 그런 걸 전 여친 작품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우선 뭐 근데 진짜 그리고 일단 전자는 안 해본 게 없어요. 뭘 해도 다 처음이 아니에요. 새롭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서 무조건 전 여친이 생각날 수밖에 없어요. 수자는 연애 경험이 없어서 모든 게 다 처음이잖아요. 저랑 같이 추억을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게 더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나랑 하는 건 처음이잖아. 그렇죠. 거기서 이제 연장이 되는 거예요. 아 얘랑은 이랬는데 얘랑은 이러네 이렇게 생각을 더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전 애인을 제가 이긴 거예요. 얘는 이미 뒷전이고 내가 앞이야. 질 수도 질 있죠. 수도 있죠. 비교로 하는 거죠. 얘는 이런데 얘는 이런데. 근데 그러면 애초에 그랬던 사람이고 비교할 사람은 애초에 비교했던 사람이고 연애 경험이 많고 안 해본 경험 연애 코스들은 기본적으로 물론 센스가 조금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럼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카메라 감독님들은 어떤 쪽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B요. 저도 B요. 왜?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 열띤 토론 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벌칙자가 나왔는데요. 벌칙자는 바로 박원빈님. 즐기는가 승리한다. 전 이겼습니다. 전 이겼습니다. 네, 벌칙자는 이제 코스프레를 하면서 학복관에서 밥을 먹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NSTV의 아니 근데 진짜 토론쇼였습니다.